네,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할 질문을 소개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불팍 모두의 질문 Q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현일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때 네, 최현일 의원님 그 전에 나오셨을 때 산불 재난 상황 때 출연하셨죠. 그래 제대로 소개를 못 하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마 소개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네. 소개를 하려면 한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영구구청장, 뭐 잠깐. 청와대 행정관. 아, 그렇군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다 나열하자면 네. 하루 종일인데 네. 한번 뭔가 민주당 셀프 의원님들 중에서도 일 잘하는 분으로 네.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신데 재미있는 별명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아, 벌써 구청장 시절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뚜벅이라고 하더라고요. 뚜벅이? 뭐냐면 뚜벅뚜벅 이제 구청장이 사무실에만 있지 않고 주민들 만나서 민원도 듣고 동네 현안이 뭐냐 그렇게 파악해 해서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듣다 보니 자랑이네. 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약간 별명에 조력을 행사하신 거 아니에요? 뚜벅이로 다니시면서 주로 뭘 하셨습니까? 윤택 말씀하셔요. 씨도 네. 전국 마이크. 지방 곳곳 돌면서 수많은 분들 그때 만나서 그분들의 애환을 하신 분이 듣듯이 워낙 잘해줘가지고. 저도 국민의 생각이나 민원 그걸 들으면서 바로. 해결하고 있고 네네. 국회에서 여기까지 가깝잖아요. 가깝죠. 차로 5분 거리잖아요. 그렇죠. 차는 오는. 전화 오면 바로 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우리 소개를 한번 제대로 할 시간을 못 가졌으니까 한번 오늘 네. 소개할 시간을 멍석을 한번 네. 깔아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저는 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선 7기 구청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가장 뭐 우리 정치인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아시는 거는 일을 잘했다. 영등포 구청장으로서. 영등포의 이재명이다. 그렇죠? 아. 네, 그 당시 본인이 지은 겁니까? 그러니까 남이 지어준 영등포 겁니까? 주민분들에게 이거는 좀-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않고요. 우리 지지자들 지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재명 그 후보님이 그 당시 네. 경기도지사일 때 네네. 경기도의 계곡 정비를 깨끗하게 했잖아요. 네. 저는 영등포 역 앞에 있는 수백 개 다르는 불법 노점을 아. 평화롭게 아주 말끔하게 해결해가지고 아. 아마 전국 사례였고 지금도 아마 전무후무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기억납니다. 거기 타임스퀘어 근처에 네. 그 많았잖아요. 그걸 제가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셨군요. 그래, 오. 구청장 시절에 제가 이렇게 만나 뵌 적이 있어요. 그때도 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지금 네. 생각해도 뭐 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게. 그렇죠. 네, 네. 쉽지 않은 일. 아까 네. 그 뚜벅이? 그러니까 뚜벅- 계속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민심을 듣는다는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일 때 네.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우리 의전 차량 있잖아요. 네. 그 당시도 카니발이었는데 현장 가서 딱 만나서 축사하고 끝나고 타고 이제 그런 게 보통 이제 보통이죠. 단체장들의 네. 그렇죠. 단체장. 바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걸어서 한 서너 시간이면 다 돌 수 있는 정도 아. 밀집 지역이잖아요. 지역이 그렇게 넓지는 그래서 않군요. 예. 웬만하면 차량보다는 걸어서 다니고 다니면서 주민들 만나고 주민들 만나면 이제 뭐 청소 문제, 주차 문제, 그쵸. 쓰레기 문제, 민원이 엄청 들어올 교육 텐데요. 문제 들으면서 현장을 파악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또 공무원들이 말을 못하는 왜냐하면 그런 분들 공무원들한테 말하면 공무원들 일이니까 저한테까지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저한테 직접 얘기하면 바로 이제 그쵸. 해결하기 예. 때문에 안나 애플민트님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깨끗해진 거군요. 이렇고 그 다음에 기재향님 네.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런데 잘생겼단 말을 많이 들으시는지요? 많이 걸으셨는데 많이 들은 표정인데. 엄청 얼굴이 예. 하얗시네. 많이 들은 표정입니다. 지금 뭐 질문을 보니까 자주는 안 질문에 듣고요. 답을 네. 하는 착하게 보인다 그런 말 많이 듣어요. 근데 이런 거 착하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있고 진짜 필요한 얘기들이 네. 구청장까지 안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진짜 필요한 민원들을 들으면 이재명 후보님도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성남 그 시립 의료원을 만들었다고 그 말에 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네. 본인 이제 인권 변호사 시절에는 그런 게 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민들, 국민들,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게 그쵸. 정치인데 제일 네. 중요하죠. 관료 사회나 공무원 사회에 이제 같이 이제 동화돼 버리면 네. 결국은 유권자가 뽑아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결국은 일 잘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결국은 현장을 다니면서 계속 소통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정치인들이 네. 항상 지금 이제 뭐 SNS나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결국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가장 서로 눈빛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렇죠. 네. 가장 네. 인생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다니시면 민심도 아주 잘 읽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영등포 민심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당선되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천막에서 이제 우리 초선 우리 네네, 김기태 의원님 그렇죠. 해가지고 네. 이제 70명 더민초 의원들 열심히 싸워왔고 틈만 나면 저는 이제 영동포가 이제 지역구니까 네네. 장점이 뭐냐면 부르면 갑니다. 가까우니까. 아, 네. 부르면 가고 그리고 또 전화 오면 무조건 받고 하는데 네. 지난 1년 동안은 특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할 만하면 뭐 이게 있으면 이제 대기하고 싸우고 투쟁하면 싸웠는데 네. 아니, 대기가 큰 의미가 없었겠는데 의원회관이나 지었구나. 아, 그래도 네네. 잠깐 갔다 오면 티 나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본회장에서 한번 빠졌다가 한번 원내대표한테 엄청 깨져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12.3 있고 나서 4개월 동안도 네. 바로 앞인데도 네네. 지역에 못 가면서 죄송하고 그렇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래도 아무리 이제 국가적인 위난이다 하더라도 유권자 곁을 떠나는 정치는 이게 물을 떠난 고기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라고 네.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대선 네. 아마 20일 가까이 이제 선거인데 제가 출마했던 총선 그것에 한 10배, 20배 정도 하겠다는 각오로 네. 뛰겠다 생각. 그게 바로 이제 유권자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네.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에서도 당연히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성원과 압도적이죠. 기대가 압도적이라고 볼 수 압도적이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2년 전에 제가 총선 출마할 때 대표님이 종로 이어서 두 번째로 영동포에 와서 네. 그 지지 유세를 해주셨어요. 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그만큼 중요한 핫플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 영동포 지하상가를 돌면서 수많은 그 지지자 국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만나본 분들이 뭐 대표님 얘기하거나 당 얘기하면 그때보다 10배? 아하. 10배 그 체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지지 여론에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알 수 나오죠. 있잖아요. 그렇죠. 지지로 예. 나오고 소위 이제 우리가 중도 보수 확장을 했잖아요. 네. 소위 이제 저쪽 보수 성향에 있는 유권자들도 먼저 연락이 오고 네. 뭔 얘기를 하면 네. 도와주겠다, 그렇죠. 입당해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론조사 숫자로 나오는 것도 예측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역을 다녀보면 그게 느껴지는 정확한 것 거죠. 같아요. 전화하면 바로 받고요. 네네. 전화 오기 전에 먼저 오셔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조금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모두의 질문을 보니까 저도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그 말과 글로만 존재하는 듯한 지방 소멸에 대한 대책 이거 현실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그 경기도 외곽만 가더라도 그 엄청 큰 상가 오피스텔 같은 그렇죠. 근데 공실이 넘쳐나는 그런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지방 소멸이 사실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네. 더 쉽지는 않을 텐데 일자리가 대규모로 같이 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활성화가 되기가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얼마나 심각하고 어떤 대책이 있을지. 심각하죠. 저도 이제 서울에 이제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이제 고향은 제가 전남 광주입니다. 아, 네. 광주인데 가끔 내려가면 이제 그 느낌이 오고요. 옛날 그쵸, 제가 광주, 졸업했던 학교 그 구도심이 거의 썰렁하더라고요. 맞아요. 썰렁하고 네네. 이제 광주는 저도 고향이라 잘 아는데 광주는 공무원 아니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아하. 그 정도로 큰 어떤 뭐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 말씀. 광역시인데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님도 제안하신 그 여러 가지 지방 그 5권 3특 있죠. 이게 뭐죠 그게? 그 호국 수도권, 삼특. 경북권, 부산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AI 뭐 네네네. 여러 가지 뭐 이제 공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수도권에 집중된 동맥 경화 수준의 그 집중을 분산하는데 과거처럼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분산하는 게 아니라 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이번에 수도권 뭐 충청권에는 행정과학 수도, 맞습니다. 부울경에는 글로벌 해양 수도처럼 이런 네. 식으로 해야 되고 결국 또 하나가 있죠. 누가 얘기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누가 얘기하느냐? 윤석열 내란 수계가 얘기하면 이거는 공수표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면 신뢰가 가는 거죠. 왜? 그분이 성남시장 때 그리고 경기도 지사 때 네. 당대표 때 정확하게 성과를 보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게 진짜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재명 했거든요. 후보 공약으로 이 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한번 보실까요? 네. 보겠습니다.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인식하에 이재명 후보는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충북은 미래 산업의 중심지, 그리고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습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해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 네. 예. 이 공약으로 어떻게 어떤- 세종시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반응 좋죠. 충청권도 반응 좋고. 그럼 아까 저기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역별로 지금 5개 네. 권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충청권이 행정과학 네. 이렇게 됩니까? 그다음에 영남권은 어떤가요? 영남권이 영남권은 이제 해양? 대구 해양 경북에는 관련이요? 미래첨단 산업도시, 예. 부울경에는 글로벌 해양 수도. 그래가지고 네. 부울경 부산에는 아마 저기 해수부인가요? 해수부로 네. 한다고 상당히 반응이 좋죠. 네. 해수부를 이전한다. 예, 해수부 이전. 네. 부산 호남권은 어떻게 되죠? AI AI. 재생에너지를 아하. 하고 뭐 생명, 농생명, 예. 농생명 공약을 했고요. 많은 공약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돌면서 후보가 적재적소에 진짜 정확하게 딱 공약을 하신 것 같고 반응도 좋고 결국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원, 제주도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수도권에 너무 집중된 게 전반적으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5개 이렇게 권역으로 나눠서 메가시티 같은 그런 지역별 형태로 활성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맞습니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 뚜벅이 최현일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변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현일 의원만이 답할 수 있는. 왜냐면 공무원분들을 뚜벅이. 많이 만나니까요. 네. 공무원들의 책임 의식과 역량 이제 한 번 채용되면 평생 직장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정신과 책임 의식이 많이 희박한 것 같다. 공무원들이 이 소명 의식이 책임 의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청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약간 공무원들 늘공이다 네. 해서 막 그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실 이런 민원 많이 들으셨나요? 그렇죠. 대부분 공무원들은 이제 열심히 일하시지만 일부 공무원 중에 저런 비난을 받을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구청장 그런 하실 경우는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네. 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식당에 가더라도 맛있는 식당은 주인이 직접 다 챙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카운터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데는 이제 보통 주인이 다른 생각을 하거나 보통 자리를 그런 많이 우스갯소리가 비울 때 있습니다. 주인이 골프 치러 다니면 뭐 망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이 그리고 챙겨야 이제 되잖아요. 결국은 그 지역의 선출직 네. 그러니까 성남시장을 했던 이재명, 네. 경기도지사를 했던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당시는 모든 일이 잘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그런 민원하고 그 당시 이제 성남시장일 때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네. 요만큼의 민원이 나중에 퇴임할 때 요거밖에 없었다. 그런 모든 걸 다 해결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뭐 경험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 결국은 리더가 누구냐. 윤석열 내란숙의 아래에서 공무원들은 불행했습니다. 왜? 가이드라인을 정하잖아요. 네. 그리고 일머리가 없는데도 아는 척하고 수능 정모가 돼버리고 네. 의학 뭡니까 의료사태 보니까 의료대란. 이게 2,000명 제한하는 건 그렇다 해요. 네. 그런데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머리가 없는 리더가 있을 경우는 공무원들이 힘들다. 그러면 민원이 많고요. 일머리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이 한다면 100만 명에 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하고 국민들은 불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 최현일 구청장이 때 영등구청이 이렇게 불만이 일을 별로 잘한 불만이 별로 구청으로. 없었죠. 네. 그 관련 아까 그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의 민원 관련된 영상이 준비돼 있을 거예요. 네. 한번 틀어주시죠. 아마 그 내용일 겁니다. 예.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많이 네. 발견해오면 승진시켜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해결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발견을 많이 해오면 승진을 시켜준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민원을 발견하러 다닌 거죠. 여기 쓰레기 많습니다. 여기 뭐 다리가 이렇게 부실합니다. 여기 뭐 가로등이 깨졌습니다. 발견하다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가르쳐 줬어요. 동네 미장원, 부동산, 식당, 저 뒷골목에 벨 띵동 눌러가지고 물어봐라. 뚜벅이제.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동네가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무만 보면 엄청 반가워요. 공무원들이 보기만 하면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니 이렇게 일하면 공무원분들이 그렇죠. 세금 하나도 안 아깝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일 잘하면 승진 잘하고, 일 잘하면 칭찬받고, 일 잘하면 국민들이 또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을 안 하는데 승진하고 보상받으면 아무도 일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리더가 누구냐에 그렇죠.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가 쓸데없는 일을 안 시키고 네. 그다음에 진짜 필요한 일에 인원과 자원을 집중하고 이렇게 돼야 같은 조직이라도 효율성이 달라질 거라고 믿고 아마 이재명 후보님이 그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할 때 그랬던 것 같고 최현일 구청장 당시 구청장도 그랬던 것으로 소문. 저는 뭐 대표님 비하면 뭐 10분의 1도 안 되죠. 민주당이 집권해서 네. 공무원들 사기를 좀 북돋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효율적이고 그렇게 이번에. 그렇죠. 아까 이제 민원 얘기 나왔는데 네. 그거는 아마 거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 단체장이나 리더가 누구냐면 그런 불만이 가끔 나올 수 있지만 네. 자주 나온다 그러면 그건 시스템 문제도 있지만 리더가 제대로 안 챙긴다는 겁니다. 네. 자, 저는 이제 다음 질문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산불 때도 그랬고 소방관 분들의 그거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갔죠. 그리고 면책 특권 줘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네.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소방관들에게 면책 특권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요거 이게 지금 거론되는 이유가 뭐죠? 예, 행안위 소속 네. 그런 이슈인가요? 요 사례는 알고 있고요. 네. 저 지방에서 이제 화재가 빌라에서 발생했는데 네. 락이 이제 걸려 있으니까 현관문을 뚫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거기 있는 거기 주민 거기니까 거기 빌라인 주민들이 소송을 하면 손해배상 건 거죠. 기물 파손했다고요? 네, 기물 파손했다. 그래가지고 아마 500만 원 정도의 파손 비용이 발생했는데 네. 요청한 거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소방관이 그 손해배상을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현행법상 소방기본법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이 됩니다. 네. 면책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책임을 아니면 그렇게 하면 소방관분들이 어떻게 화재를 지나가고 당연하죠. 하죠. 네. 가끔 보면 차 막으면 차를 이렇게 깨고 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다. 예. 그 법적 규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봐야 되겠지만 네. 모든 공무원들이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생긴 어떤 피해에 대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맞아요. 부분은 좀 이제 요거는 이제 격가지고 이제 본질적으로는 소방관에 대한 처우나 예산 그쵸. 지원을 더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요번에 산불 어떤 사태나 여러 가지 재난 네. 사안 보면 소방관 분들이 보이지 않게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목숨 걸고 소명의식 있게끔 네.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사실 소방관분들이 그렇죠. 119도 그 소방관분들이 그렇죠, 오죠. 맞습니다. 불나면 해주죠. 네. 무슨 뭐 뱀이 나왔어요 하면 또 소방서에 네. 전화하죠. 네. 별일을 다 하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사실은 굳은 일을 많이 다 도맡아 하시잖아요. 네. 근데도 처우가 조금 그래서 이제 개선돼야 소방관 된다. 신분이 국가직화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네. 그 어떤 예산이나 조직 차원의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이지만 관련 법제화를 위해서 지금 아마 의원들끼리도 많은 이제 그 검토와 하고 아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발빠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소방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가 느끼는 고생에 비해서 처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하고 이렇게 그럼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 행안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고민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꼭 부탁드립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에는 김기표 의원님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서로 미루지 마시고요. 행안위 재현이 의원님 있거든요. 책임을 알겠습니다. 지고 해주시기를. 일 잘하는 김기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최현일 의원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려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최현일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멋지게 딱 해주시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 30% 격차로 승리하는 우리 민주당 대기에서 우리 171명
국회의원들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해서 아주 필승 해내겠습니다. 아이고. 김기표와 함께 재현이와 함께. 오윤회 우리 선생님과 함께 저도 유권자로서 네. 정말 반드시 투표해야 된다. 투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오세요? 가깝습니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 참 네. 대선은 영등포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재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오늘로 대선까지 36일 남았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승리하는 그날까지 불팍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민주당의 길을 팍팍,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불팍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